예, 9월 29일 일요일 오프로입니다. 일요일 날 방송을 녹음하는 게 좀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릴 부분은 그 우리나라 꼴찌,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정말 안 좋았던 우리나라 국장에서 자, 빅바이오, 바이오 섹터를 대장주로 보면서 한번 저장 겸 기록을 해두려 하는 목적입니다. 제목은 꼴찌국장의 1등 빅바이오를 사모으자. 자, 옆에 제가 띄워놓은 게 알테오젠이에요.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올해 들어서 큰 비중의 가장 큰 대장주 수익을 많이 보고 여전히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 시장이 많이 힘들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제가 방송을 2022년부터 찍었어요. 2022년 말에 제가 2차 전지를 모으라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그때 2022년에 빅컷 자이언트스랍 하면서 다 물려 계셨어요. 그때 제가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손절치고 2차 전지 사라, 뭐 이제부터 우리나라 살 모을 따라 했던 것도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보셨던 분 계시니까 2023년 말에 작년 7월 8월 달에 또 2차 전지 슈팅을 진짜 크게 하고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 미국의 금리 발작이 나면서 엄청 힘들게 하고, 그때부터 제가 바이오 얘기는 살짝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AI 쪽으로 이제 주도주를 모아가는 과정이었죠. 하이닉스 얘기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거. 그때 물린 것도 올라갈 때마다 줄이고 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도 그래 쉬운 장은 아니었어요. 1월 뭐 7월 달까지 에코프로 1배를 났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작년 8월, 9월, 10월 정말 힘든 장을 거치고 11월부터 산타레를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볼까요? 올 1월 달에도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물론 공매도 다 척결하고 전면 금지를 하고 올해 2월 달부터 밸류업 한다 그래서 한두 달 헤맸잖아요. 무슨 밸류업이냐,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쨌든 반등을 주고 바이오가 또 살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알트워즈 사모았죠 우리가. 그 다음 엔비디아 꾸준히 좋았고 하이닉스나 이쪽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마다 팔고 또 3전도 밑에 7만원대 사고,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와 바이오를 키워갔던 현재까지 2024년입니다. 이 사이클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어떻다, 시그널이 어떻다, 금리, 환율 온갖 것 얘기 다 드리지만 제가 보는 실전 투자자의 뷰 가장 큰 뷰는 뭔지 아세요? 계속 얘기 드리는 어떤 빅머니입니다. 이 빅머니는 누구로 딱 지칭을 못해요.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 외국인 영향 크지만 기관이나 특히 개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학개미분도 빅머니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 남은 또 빅머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정말 스마트해요. 밖에 얘기도 안 합니다. 언론과 대중이 항상 반대해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제가 빅수급의 사이클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게 핵심은 뭐죠? 남들 다, 대중들이 다 힘들 때 사모으고 정말 남들 간다, 이제는 바뀐다, 세상을 뭐 개혁하는 거야 할 때 그때 파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공포와 탐욕, 슈팅 피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지금 AI 반도체 홀딩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직 피크가 안 났다니까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드릴 중심은 그보다도 바이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빅바이오도 흐름이 시장에서 계속 보이고 빅수급들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얘기해 왔어요. 실제로 우리 알테오전도 잘 가지고 2배, 3배 수익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근래 들어서 이걸 꼭 사야 된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발굴도 계속 사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떤 빅머니의 탐욕과 이 슈팅의 사이클이 재투자, 아니 사실 빅머니의 가장 큰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찾고 마케팅이나 기술적으로 그 어떤 신호를 보는지가 조금 세밀한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 제가 빅바이오 얘기를 한번 저장을 해드릴 텐데, 아직까지도 고금리입니다. 내년도 중금리예요. 자꾸 짜잘한데 작은 거 찾지 마시고 큰 거 사세요. 큰 거. 야, 큰 거 사서 얼마나 수익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수배 나고 1배 났던 게 전부 다 대형주였습니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코스닥 1위예요. 작년 1위 에코프로 BM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전히 대형주나 중견주에서 이 포트 짜고 시장 보고 이 투자하시는 게 전체 수익상 제일 좋습니다. 꼭 이거는 기본으로 봐주시고요. 자, 제가 제목을 자, 돈 버는 긍정론자의 비관론의 도장 깨기라고 적었습니다. 그 사실 비관론이 맞을 때는 있죠. 계속 비관론 하다 보면 기후전을 몇 년 지내다 보면 2008년 장이 올 수도 있고 2020년 같이 천재지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몇 개월 빠지고 10%, 15% 빠지는 거는 지수별로 항상 긍정론자가 이기고 이런 분들이 돈을 벌게 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정리를 한번 쭉 그냥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경기와 정시의 가장 기본은 미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대선이다, 일본의 엔케리가 비컷이다, 쏠렸다, 뭐 이런 얘기 별별 얘기 다 나오지만 2022년과 반대 케이스라 했잖아요.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야 금리 인상하면 경기 좋아. 그렇게 막 사고했던 게 어떻게 됐죠? 정말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 유동성에 대해서 거꾸로 가면서 비컷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정시나 이쪽이 박살이 났잖아요. 부동산 정신 뭐 차이 없이. 지금 보면 또 그렇습니다. 금리를 내려준다는데 왜 이렇게 급을 또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미국 대선이든 십수년 만에 오는 수급 텐트럼 일본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도움 주는 거는 또 중국이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기준 잡으면 여전히 미국 비컷은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금리에 정상화다. 오히려 경기와 정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금리 사이클에서 이렇게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긍정된 쪽으로 미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보는 뷰도 저는 서서히 보고 있어요. 물론 등락이 있고 그 전에 현금 20-30% 마련한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이후에 또 장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었던 작년 말부터 올해 글로벌적으로 가장 누구나 말했던 대장주였던 AI 반도체 아직 살아있잖아요. 물론 B2B가 아직 대장이고 올라서 등락, 제가 말씀드렸던 상방 등락입니다. 워낙 미국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대장주 물론 살아있지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익 났던 엔비디아를 부분 익절한다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여기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 아직도 버블 슈팅이 안 나왔어요. 모두가 다 사자, 이제 정말 AI가 세상을 구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말이든 내년 상반기에 약간 늦게 오든 버블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이 AI, 반도체, 미국의 빅테크, 나스닥과 우리나라 반도체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비컷을 때려요. 11월 달 한 번 더 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또 경기로 또 싸우겠지만 워낙 높잖아요. 미국이 무슨 5.5%예요.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이제 4%대가 낮춰줘도 충분히 저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보고 그런 금리나 최대 수혜주는 물론 AI 같은 빅텍이나 그 빅테크도 맞지만 이 바이오텍도 충분히 수혜를 보는 모습이 제 생각도 그렇고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다 봅니다. 지금 다우든보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사실 바이오텍과 이 그 빅텍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비관론자가 말했던 한 2년 3년 내내겠죠. 야, 중국이 정말 박살날 거야. 중국이 망할 거야. 뭐 지금 그 화웨이부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물론 진짜 투자 안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시장, 약한 시장이었지만 오히려 미국 비컷 되면서 이 독재자 시진핑, 이 비효율적인 공산당 시진핑이 아주 비장한 결단을 하고 드디어 돈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거 볼 때 경제와 소비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로 저는 안 봐요. 2000년과의 분명히 차이가 있다. 미중 패권과 여러 가지 구분상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죽이지 않고 어쨌든 큰 마중물을 부으면서 십수년, 20년 쉽게 했던 이 국영은행이 지금 그래도 재정 그 부채가 낮아요. 지금 부동산부터 온갖 얘기를 했던 부채가 많은 지방과 기업 부채, 특히 부동산 부채를 마중물을 부어서 좀 살려보려는 모습은 단기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시작은 미국 비컷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최소한 올해든 내년 초든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 중국이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고 무역 규모도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타노스인 외국인 수급은 MSCI 지표 가장 기준입니다. MSCI EM 중에서 대만이나 인도는 그렇게 좋고 차별한데 어쨌든 한국과 중국이 계속 커플링 돼서 봤던 건 사실이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정시가 제일 약했고 이 등락 가운데 우리는 대장 찾아서 매매하고 있지만 투자하고 있지만 이 위안화와 또 환율의 커플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일단 중국이 이렇게 급삭도로 시진핑이 결단을 내린 거는 지금 단기로 뭐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간다 해서 예전처럼 중국 테마 사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살리는 거는 완전히 바꾼 시장에서 자기 내수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내수를 살리고 자국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특히나 또 외국 소비를 엄청 밀고 자기 나라 거 이구한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수혜를 보니 이런 테마는 여전히 조심하는 게 좋다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로 돌아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외나 대서에 그 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나 금융을 볼 때도 다른 나라 보고 나서 우리나라 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우리나라 특징적으로 수급이 정말 컸고, 암만 우리나라 금융이 약하고 하지만 이 수급 때문에 빵빵 터트리는 수백억, 텐백억 때문에 제가 실전 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수학금이 많이 빠져나가시겠지만 그 낮은 가운데서 뒤에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이 신용장과 예탁금, 특히 예탁금이 그렇게 빠지고 국장 욕하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 해도 예탁금이 51조 딱 버텨.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요. 원래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 정시의 준비금 예탁금은 10조, 20조를 10년, 20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시로 확 돈이 들어왔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예탁금이 10조짜리가 60조, 70조까지 늘었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2020년에 폭발했습니다. 그게 후유증이 큰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바닥치고 다 빠져나가도 50조로 버티는 거야. 이게 저는 희망이었어요. 야, 우리나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수급 보는 측면에서 이게 희망의 신호였다 보고, 신용장고도 2020년, 2022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모건 스탠리가 장난 엄청 쳤죠. 제가 정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모건 스탠리가 일부러 장난친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이젠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 이 장난질, 거짓말, 사기꾼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또 털어지는 수급의 장단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3개월간의 다른 변수와 맞춰서 확 급락을 했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삼정은인 이유든 10월달 양봉을 만들든 귀환하는 모드로 저는 바뀌었다 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AI 반도체는 반등을 주고 준비를 하고 수급이 보이는 빅바이오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두세. 자, 우리나라 정치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그냥 실제로 자본주의에 잘 안 맞아요. 예, 그런 모드도 있기 때문에 이 금두세가 어제 사실 일본이 그 이시바 그 새로 된 욕 아닙니다. 새로 된 총리도 이 금두세를 찬성하는 분이셨어요. 일본 정시 4%, 5% 급락했습니다. 물론 엔캐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금두세는 자본주의 시장의 정시에 맞지 않습니다. 예, 맞지 않고 사실 일본도 정시라는 게 억지로 십수년간 아베 농지수로 겨우 이제 작년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금두세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유예될 거예요. 2, 3년 유예될 거니까 폐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수급과 투심의 최대학제였던 금투세가 없어지게 되면, 유예가 되면 올라오는 연말에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드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외국인 수급, 금투세 유예, 그 다음에 시용장고 예탁금의 우리나라 희망, 암만 요걸 내도 희망이 있었고 거기에서 AI 반도체가 반등을 준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빅바이오는 또 사모으고 정말 또 키울 수 있는 연말에 내년 보는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의 대장 섹터.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빅바이오를 어떻게 보느냐. 이미 스마트한, 시장이 정말 스마트해요. 개인분들이 정말 스마트해지는 것도 맞지만 정말 많이 보고 있지만 어쨌든 빅수급, 이 빅수급 돈의 파워나 돈의 인사이트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냥 발끝만 쫓아가면서 체이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알트오전 같은 거 보여줬고 미국에서도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간 돈들은 몇십 프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등락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알테오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 추세 보기 좋으니까 이때 들어간 거예요. 올해 2월 3월이었나 신고가 날 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큰 돈으로 들어오고 뭐 재료가 어떻다, 어떤 임상이 어떻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빅수급 사이클 이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했죠? 이때 사모님 팔고 뭐 블록딜 나고 해도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때 버틴 분들은 또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보는 거는 40만원 전에 한번 분할 매도 들어가고 그 뒤에 50만원, 60만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산 거를 꾸준하게 해서 엑시트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뭐죠? 내년까지 보려고 그러면 한 종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알테오제는 대장으로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업글된 K바이오와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어느 거죠? 언제 원했나? 새롭게 꼭 사야 된다는 빅수급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빅바이오들의 확장이 나올 거라 저는 봐요. 물론 제가 발굴을 하고 있는 다양한 신고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알테오제는 이미 대장이고 더 갈 것 같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꼭 사모시라 말씀드린 종목도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2025년의 대장 섹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포트에 담아가면서 수익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작년 말씀드렸던 부분을 사실 지금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작년 2022년도 그랬고
2023년도 말에 말씀드릴 때가 한 10월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으로 빅바이오 2025년에 바이오가 대장 섹터가 된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한번 기록을 하고 내용을 정리할 겸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실전 종목은 항상 제가 매일 시황에서 드려요. 전 여기저기 전화도 꼭 사둘 빅바이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매년 연말 되면 이런 작업을 하고 단기로 봤을 때 10월 달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양봉되는 종목도 꾸준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있죠. AI 반도체는 반등을 준다. 월봉 양봉에서 9월 말 이미 전환된 거 있습니다. 10월 양봉될 것들을 우리 포트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삼바 SK 바이오판 같은 게 대형주가 올라와요. 이런 것도 사실 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오 빅수급들, 빅머니들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연말에 10월달 되면서 빅바이오에 대한 대장 섹터 흐름을 한번 정리할 겸해서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뭔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말이 조금 느려지는 건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편집을 못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5%짜리 실전 투자 채널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남은 휴일 쉬시고 또 내일부터 또 힘차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